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그게 위헌, 위법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걸어들어서 또 정족수 문제를 걸어들어서 지금 한덕수 대행 선거 첫날부터 지금 재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패착이 될 거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치적인 책임은 결국은 이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그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 의원 개개인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것은 조건절이었던 거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이미 결정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장 오늘 내일까지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위헌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탄핵안 소추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은 독재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6분의 헌법재판관들께서 적법했다, 151석으로도 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줬다면 소수의 2분의 각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6분의 전체적인 그 적법하는 그 합헌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법적인 과정들 속에서 앞으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국제 정세도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크게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첫날부터 지금 이렇게 재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인용 판결을 내린 정계선 재판관 얘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장 대행마저 검찰이 이렇게 자료 안 주는 건 혐의가 없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쟁점도 단순했고 그랬던 사안인데, 유일하게 지금 인용된 정계선 재판관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이 정 재판관 본인의 정치적 성향뿐 아니라 그동안 가족 문제로도 편향성 의심을 받아왔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정성 문제가 쟁점이 있어요. 후보자님의 부군이 지금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데 그 법무법인이 지금 탄핵 소추인단에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판사의 가족이 변호인이든지 소추인, 피소추인 어느 일방에 참여를 한다면 그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소속된 법인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계선 재판관이 후보가 된 지 한참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남편이 그런데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분들은 워낙 정치 이념적인 게 편향돼 있다 보니까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네. 조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인데 본인이 빨리 탄핵해버리라고 그렇게 촉구할 수가 있습니까? 자, 정혁진 변호사님.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누구냐? 그 국회 측 대리인인 김희수 변호사의 로펌, 거기에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정계선 재판관이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 계속 논란이 돼 왔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김희수 변호사 같은 로펌은 아니에요. 같은 로펌은 아니고 공익재단에서 일하는 변호사거든요. 황필규 변호사가. 그런데 그 공익재단의 이사장이 아마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희수 그 변호사이니까, 그러니까 김희수 변호사와 황필규 변호사가 무지무지하게 가까운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황필규 변호사가 또 뭘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변호사들 시국선이 있었어요. 그때 한 30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 변호사 지금 3만 명도 넘는데 그중에 한 5, 60명인가? 그 정도 시국선언에 참석했는데 사인을 갖다가 했는데 거기에 황필규 변호사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정계선 재판관, 헌법재판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느니 지금 그 일을 갖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헌법재판이 아니고 일반 재판 같으면요. 벌써 회피 사유가 되고요. 예. 벌써 스스로 물러났을, 다른 재판부에 대해 사건 배당했을 그러한 사건인데, 그런데 공교롭게 혼자만 계속적으로 튀는 판결을 갖다 하고 있잖아요. 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하루 일한 사람 파면해야 된다라고 했으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국무총리에서 권한대행 된 다음에 며칠 동안 일하고 탄핵 소추가 됐는가? 13일 일했다고요. 하루 일한 사람들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13일 일했으면은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라고 정계선 재판관은 생각했을 법도 하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논리적으로 하나도 타당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가족 관계가 그런 식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이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자체가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도 참여한 걸로 알려져서 또 중간에 논란이 됐죠. 보신 것처럼 후보자 시절부터 논란이 됐는데 재판관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아까 이제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로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정정해 주신 것처럼 같은 펌은 아니고 공익인권법 재단에서 같이 일했던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